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간 역사적으로 상승폭이 가장 강한 달이다라고 평가받았던 4월이 저희에게는 잔인한 4월, 악몽의 4월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난 4월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고난의 행군했죠. 고난의 행군하고 이제 사실 이게 뭐 어떤 근거냐면은 미국에서 11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이 수익률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뭐 강한 4월 마지막에 치고 올라간 4월이라 그랬는데 저 1분기에 보세요. 1분기에 보면은 불확실성의 위기들이 막 이제 뭐 확장이 되고 있었어요. 뭐 우크라이나를 빼더라도 중국이 봉쇄를 시작했고 경기 침체된다고 그러고 금리 올린다고 이런 것들이 2분기 들어오면서 2분기의 첫 달인 4월 달에 실체들이 드러났습니다. 75bp 올린다, 뭐 50bp를 몇 번 한다 그러니까 사실 무서울 때가요. 이 칼집에서 칼을 빼기 전에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거 네. 어떤 칼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한 실체가 드러나는 시기에서 가장 공포감을 느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분위기는요, 3분기에는 지금 뭐 다들 전망에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3분기에 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달이 바닥을 다진 그런 역할을 해준 거는 같습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 떠나간 애인이나 뭐 떠나버린 버스 다시 안 잡듯이 4월은 이제 묻어두시고요. 이제 5월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도 보면은 20만 명이 줄어서 지금 뭐 14%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총 넷플릭스 가입 회원 수를 보면 2억 명이에요. 굉장히 조그만 것에도 지금 민감했던 장이 4월 달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칼을 얼마나 큰 칼을 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외국인들이 막 팔아 제끼기 시작했죠. 3월 달에 5조 2천억 뭐 그다음에 4월 달에도 지금 5조 넘게 해서 지금 사실 3, 4, 5월 달 요것만 놓더라도 지금 13조를 지금 매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왜 그럼 외국인들이 팔으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식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분석하기는 이런 리포지셔닝을 하는 것들이 거의 90%가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90% 정도를 완료를 했다고 지금 판단하는 게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그 피해는 오롯이 또 우리 한국 증시가 받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로빈훗들 개인 투자자들을 평가할 때 상당수가 포지셔닝을 중립화하고 있다. 왜? FOMC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중립화를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많이 뺐죠. 5월은 다 아시겠지만 sell in May and go away. 그래서 5월 달에는 팔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에 대한 어떤 둔화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5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5월 달에는 계속 팔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가 조금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 외국인이 팔 한국 주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외국인의 이 비율이 30.9%까지 내려왔거든요. 팔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지금 뭐 저는 뭐 굉장히 낙관론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바닥을 지금 다져놓고 5월을 우리가 맞은 거 아니냐. 좀 긍정적인 저는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뉴욕 증시 얘기를 네. 좀 더 하겠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게 증시 하락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밀어봤을 때 네. 미국 증시 조정폭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다들 과민했다, 과도한 반응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더라도요, 미국 경제가 이제 건실하기만 하면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1분기 경제 성장 마이너스를 살짝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순수출이 성장률 기여도에 마이너스 3.2%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된 부분, 세계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빼면요 미국 경제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롯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굉장히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있고요. 소비 지출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지금 미국이 그러면 금리 상승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그릇을 갖고 있느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질 금리는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더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 금리인데 실질 금리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 금리는 아직 사실 뭐 금리의 급등이 악재로 작동하지만 이렇게 펀더멘털을 잘 관리를 한다면은 사실 이제 미국의 증시 조정폭은 뭐 그렇게 큰 영향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내일 이제 큰 뉴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할 겁니다. FOMC에서 이제 얼마 올리느니 뭐 등등 하는데 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일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야 되느냐 이제 보시는데 자 이제 여기 이거는 통계치예요. 예. 2021년에 매파적인 9월 달에 매파적인 포지션으로 지금 바뀝니다. 그리고 5번의 FOMC가 있었는데 4번 이후에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보면 12번 더 플러스가 있는데 그때는 10번은 내림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5번은 FOMC 하면은 그대로 3일간은 올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조심스럽게 FOMC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인해서 지금 뭐 주말 장들은 좋아 보일 수 있는 여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이 빅테크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믿을 건 빅테크주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5월부터 반등이 시작될 거다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또 어떻게 옥석 관리기를 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반등의 조건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뭐 반등한다는 게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등인 게 일단은 페드하고 FOMC에서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점 피크아웃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시장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6월 달에 지금 75bp 자이언트 스텝 지금 한다는 게 지금 주가에는 몇 프로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보세요. 98%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98%가 지금 6월 달에는 75bp 올리는 걸 아는데 그러면 정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75bp 오르면 이거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데 야 75bp 한 번 올리고 나면 그다음에 정점이 간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해줘야 공급망들이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까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세계 경기는 바닥이 되는 걸 세 가지가 지금 나와야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 증시인데 뭐냐면요. 네. 주식도 떨어졌잖아요. 채권도 떨어졌어요. 채권도 8% 이상 지금 떨어졌어요. 두 개가 동시에 하락한 거는 1994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채권으로 가서 그거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상황이 지금 이제 5월 달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이런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배경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렇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우려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노동시장은 비교적 견조하다라는 네.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동시장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이
아주 단 한 가지 핵심 근거를 대라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을 대고 있고요. 예. 믿는 구석은 노동시장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저께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직 채용 공고를 한 숫자가 1,154만 개예요. 이러면 어떤 숫자냐면 지금 이제 구직자들이 구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앞에 직장이 몇 개가 나냐면 1.9개입니다. 지난달에 1.7개였거든요. 네. 1.9개라면 두 개 중에 하나 임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지금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숫자가 450만 명이고요. 지난달보다 지금 뭐 20만 명가량이 지금 늘어나는데 자발적 퇴직자라는 게 퇴직하는 게 뭐가 좋지? 좋은 임금 있는 데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주면 가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건강하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고용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실업률 3%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용에 대해서는 뭐 사실 미국 시장은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임금을 좀 올려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이 지금 이제 굉장히 화두로 되고 있고요.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감고 올라가는 효과를 스파이럴 이펙트라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란 자체가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우리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것까지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충분한 고용시장의 지지선은 지금 미국 경제가 믿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장님은 이번 미국의 FOMC 회의 이유가 어떤 5월 증시 상승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도 같은데 앞으로 글로벌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또 투자할 때 어떤 유의점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실적과 현금 흐름을 가진 부분들인데 실적도 지금 미국의 큰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푹푹 떨어지는데 실적은 좋잖아요. 실적이 과거에 두 자릿수 났던 거가 떨어졌다는 거지. 지금 실적은 좋은데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상황은요. 사실 그러니까 단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실적이 호조를 그러니까 단기간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여기서 황금박씨입니다. 그리고 성장주는요 항상 사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같이 불황이 오니만이 불황의 초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가 성장주는 항상 승자의 어떤 축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이제 지분율 보면 30.9%, 30% 굉장히 내려와 있잖아요. 네. 팔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 주하고 사실 5월 9일 날 또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에 그 주변에서의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자, 팔 주식이 없는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따라서 지금 사고 다발 구간이긴 합니다만 5월 9일까지 잘 보시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활발한 장을 기대하셔도 괜찮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